정말 화가 납니다. 40년간 밤잠 안 자고 아이 키웠는데 며느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방식은 안 맞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저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그날도 며느리 집에 반찬 가져다 주러 갔어요. 마침 점심시간이었는데 민우가 밥을 안 먹고 있더라고요. 숟가락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입도 꾹 다물고 며느리는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민우야, 그럼 나중에 먹자. 그런데 어떻게 그냥 둬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손주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민우 할머니가 맛있게 먹여줄게. 저는 숟가락을 들고 민우 앞에 앉았어요. 비행기가 날아간다 부웅아. 민우가 좋아하면서 입을 벌렸어요. 역시 경험이죠.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순식간에 밥그릇이 바닥났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숟가락을 확 빼앗더니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왜 그래? 민우가 잘 먹는데. 지금 제가 저만의 육아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다 말해요. 그래도 안 먹으면 어떡해.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니까 민우가 혼란스러워해요. 제 교육 방침이랑 다르다고요. 그 말투가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처럼 들렸어요. 앞으로는 민우 밥 먹이는 거 제가 할게요. 어머니 방식은 안 맞아요. 안 맞다고?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조용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알겠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며느리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민우 밥 먹이는 일로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고? 자기 육아 방식을 존중해 달라는데 엄마가 자꾸 다르게 하시니까 스트레스 받는데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울었다니 제가 그렇게 심하게 한 것도 아닌데. 앞으로는 민우 돌보는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장염으로 쓰러졌을 때도 사흘밤을 새우며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주고 응급실도 다녀왔는데 민우가 열날 때도 밤늦게까지 옆에서 지켜보며 해열제 시간 체크하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줬는데 그런데 그 모든 정성이 하루아침에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되어버렸네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며느리의 변한 태도였어요. 평소엔 네, 어머니 하며 공손했던 며느리가 그날은 정말 화난 목소리로 제게 소리쳤거든요. 이렇게 당당하게 화를 내는구나. 그동안 제가 몰랐던 며느리의 속마음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 집에 갈 때마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엔 자연스럽게 민우를 안고 놀아줬는데 이제는 이래도 되나 싶어서 멀찍이 바라보게 되고 반찬을 가져가도 어머니 감사해요 하는 말이 예전 같지 않아요. 뭔가 형식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가면
또 기분 나빠할까? 민우랑 놀아주다가 또 뭐라고 할까? 그렇게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금씩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옛 이웃을 만났는데 정순 씨 맞죠? 오랜만이에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얼떨떨했어요. 정순이라는 이름을 들은 게 언제였더라. 결혼하자마자 며느리가 되었고 아들 낳고 나서는 민수 엄마 민우가 태어난 후로는 할머니였거든요. 그 누구도 저를 정순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편도 여보라고 했지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언제였나 싶어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건 정순이가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어머니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내가 정순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역할로만 존재하게 된 게. 신혼 초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해주는 게 즐거웠어요. 여보가 좋아하는 돈가스 해줄까? 그런 말을 하며 행복해했죠.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밤새 열나는 아이를 돌보고 새벽에 약국 앞에서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힘들어도 보람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되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지 어머니니까 해주시는 거지.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정순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엄마라는 역할에서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뭘 좋아했더라? 내가 원하는 게 뭐였더라? 그런데 답이 안 나왔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더니 정작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해왔더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까먹었고 아이들 옷만 사다 줬더니 내가 입고 싶은 옷이 뭔지도 모르겠고 며느리 입맛에 맞춘 반찬만 만들다 보니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오래된 앨범을 꺼내 봤어요. 거기엔 젊은 시절의 정순이 있었어요. 짧은 머리에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 20대의 정순이. 그때는 꿈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 모든 게 사라진 걸까요? 결혼하고 애 낳고 며느리 들어오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정순이라는 사람이 지워져 간 거예요. 이제는 거울을 봐도 정순이가 아니라 그냥 할머니만 보여요. 내 이름으로 살아본 게 언제였는지 생각해 봐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저는 역할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고 난 후 일주일 정도 연락을 안 했어요. 혹시 또 기분 나쁘게 할까 봐서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며느리한테서 톡이 왔어요.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민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반가웠어요. 아, 그래도 날 필요로 하는구나. 불이 나게 며느리 집으로 갔죠. 며느리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이 시간만 부탁드려요. 민우는 방금 간식 먹어서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응, 걱정 마. 내가 잘 볼게. 며느리가 나간 후 민우와 둘이 남았어요. 오랜만에 손주와 단둘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블록 놀이도 하고 그림책도 읽어주고
민우가 할머니 또 읽어줘 하면서 제게 달라붙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우가 갑자기 소파에서 떨어졌어요. 그리 높지 않아서 다칠 것 같진 않았는데 민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저는 얼른 민우를 안고 달랬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민우가 제 품에서 울고 있는 걸 본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민우한테 뭔 일이에요? 아니야, 소파에서 살짝 떨어졌는데. 며느리가 확 달려와서 민우를 제 품에서 낚아채듯이 빼앗아 갔어요. 민우야, 어디 아파? 엄마한테 말해봐. 괜찮아. 소파가 높지도 않고, 높지 않다고요. 애가 다칠 수도 있는 건데.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민우가 소파에서 뛰어놀 때 조심해 달라고. 미안해. 내가 깜빡하시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머리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일부러 민우를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은 원래 넘어지면서 크는 건데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 주세요. 아니면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아니면 뒤에 뭐가 올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면 맡기지 않겠다는 뜻이겠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가 민우를 맡기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어머니, 잠깐 민우 좀 봐주세요 하던 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로 바뀌었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제가 민우를 돌보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민우야, 할머니랑 놀까? 하면 며느리가 슬쩍 와서 확인하는 게 보였거든요. 혹시 또 다치게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 사진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손주 하나 제대로 돌볼 수도 없는 할머니가 될 줄 알았어? 그 작은 사고 하나로 저는 믿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되어버렸어요. 40년 넘게 아이들 키우면서 크고 작은 사고는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는 다들 괜찮다. 애들은 그러면서 큰다 했는데,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며느리한테는 제가 위험한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저는 손주마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동안 며느리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가봐야 눈치만 보게 되고 민우와도 제대로 놀아줄 수 없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세수를 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비친 여자가 너무 낯설었어요. 눈가에 깊게 팬 주름 힘없이 늘어진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야?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기운이 없어졌을까요? 거울 속 그 여자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게 무서워서 늘 움츠리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73번째 생일.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라도 했는데 올해는 저녁 때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밤 9시쯤 되어서야 아들한테서 간단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전화 못 드렸어요. 그게 다였어요. 며느리 생일 때는 꽃다발까지 들고 갔는데 제 생일은 문자 한 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면서 남편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혼자 생일 챙기고 있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나를 위해 살 걸 그랬어. 며칠 후 마트에 갔는데 여행 가방 코너가 눈에 들어왔어요. 작은 회색 캐리어가 하나 있었는데 왜인지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나도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그 가방을 사서 집에 왔어요. 작은 방 한 구석에 놓고 바라보니 마음이 이상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날 밤 옛날 앨범을 꺼내 봤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때의 저는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보, 그때 우리 참 행복했지? 나도 그때는 꿈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유럽 여행도 꿈꿨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꿈들을 다 포기했어요. 아이들 학비에 집 장만하느라에 나중에는 손주 용돈에 항상 나중에라고 미뤘는데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혼자였어요. 그날 작은 수첩을 꺼내서 가고 싶은 곳들을 써봤어요. 부산 바다, 경주 불국사, 강릉 바다. 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런 소소한 꿈도 이제야 써보다니.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아들한테 엄마 여행 가고 싶어 하면 무슨 여행이에요? 몸도 안 좋으신데 할 게 뻔했어요. 며느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혼자 계획을 세웠어요.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보기로 했어요. 가방에 옷 몇 벌과 약 봉지를 넣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자유로운 기분. 이번 여행은 정순을 위한 여행이에요.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을 위한.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어요. 아직도 늙고 지쳐 보이긴 했지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기대감이랄까,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 여행지는 부산이었어요. 기차표를 끊고 혼자 떠났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바다를 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시원하고 넓은 바다를 왜 이제야 보게 됐을까 싶어서요. 해운대 백사장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며느리 눈치 보기 그런 일들로 70년을 보냈는데 정작 나는 뭘 원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펜션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 그럼 어디서 오셨어요? 성함이? 그 순간 망설였어요. 민수 엄마라고 할까, 며느리라고 할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왔어요.
저는 정순이에요. 그냥 정순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뜨거워졌어요. 내 이름을 소개한 게 언제였는지. 정순 씨, 반갑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휴대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몇 통 있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엄마, 어디 갔었어요? 연락도 안 받고. 부산 여행 다녀왔어. 여행이요? 갑자기 왜요? 몸도 안 좋으시면서.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 걱정 끼쳤다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가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걱정했다고? 웃기는 소리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 안부를 물어본 적 없으면서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경로당에 나가서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이에요 하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정순 씨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네 카페에도 혼자 가보고 도서관에도 가서 책도 읽어보고 평생 못 해본 일들을 하나씩 해봤어요. 며느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갔어요. 예전처럼 매일 반찬 싸들고 가지 않았어요. 처음엔 아들이 뭐라고 했어요. 엄마, 요즘 왜 이래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응, 예전 같지 않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거든. 그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당황하더라고요. 아마 엄마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 했나 봐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자주 안 오니까 오히려 어색해 하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바빠서, 바빠서라는 말을 했을 때 며느리 표정이 묘했어요. 할머니가 뭐가 바쁘다는 건지 이해 못하는 눈빛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근교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 요가 수업도 들어요.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러 가고요. 물론 가끔은 외로워요. 손주 생각도 나고 가족들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제가 사라져도 저들의 삶은 잘 굴러간다는 걸, 오히려 제가 없을 때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걸. 그렇다면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어제 거울을 봤는데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여전히 늙었지만 뭔가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이제 저는 정순입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순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7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저는 정순입니다. 이제 막 제 인생을 시작한 73살 정순이 요각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혹시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언제 마지막으로 불려졌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는 시간, 그 누구도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희생을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만 참아도 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당신의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당신도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써나가야 할 시간입니다.